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전역이 지금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폭염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 대도시, 특히 뉴욕이나 시카고는 폭염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남미 국가에서 몰려들어온 그 불법 이주자들 때문에요. 큰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새로운 또 소식입니다. 도시 기능 자체가 멈춰버릴 정도인데다가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들어가는 그 예산 때문에 멀쩡한 시민들의 혜택까지 중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실정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오늘 그 영상 끝부분에는 한국의 식약처가 발표한 그 방부제 덩어리인 양념장, 식약처가 먹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방부제 양념장 소식도 전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테슬라 관련 사고 소식입니다. 이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지역에서 테슬라 운전자가 배터리 방전으로 폭염 속에 차 안에 갇혔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A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73세의 릭 매기스는 얼마 전 자택 차고에서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차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매기 씨는 컴퓨터 시스템이 꺼졌고 차량 문과 차창 등 윈도우 등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차에서 탈출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테슬라 차량 앱을 통해서 겨우겨우 조수석문으로 차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었다라면서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폭염 속 차 안에 갇혀서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파악된 사실입니다만은 이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 당시 충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되는 그 별도의 배터리가 있는데 그게 방전되면서 차량 문을 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또는 전기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차량 문을 손으로 여는 그 수동 개폐 방법이 매뉴얼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테슬라 모델 Y는 앞좌석 문 손잡이 아래 수동 해제 장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디 손잡이 밑에 뭘 보세요.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말보다는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전기차의 경우에 도어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수동 개폐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전국에서 전기차에 갇혔다라고 신고하는 사건이 요즘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레알뉴스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으시겠죠? 아주 간단하죠?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최근 그 미국에서 테슬라 차를 몰던 도중에 핸들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테슬라의 최신 차종인 2023년형 모델 3와 모델 Y에서 파워 스티어링 기능이 갑자기 안 된다는, 즉 핸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신고가 미국 교통당국에 1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그중에 7명은 파워 스티어링, 그러니까 이제 운전대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기능이 멈춰서면서 돌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빡빡해졌다라는 신고를 했고요. 그중에 5명은 운전 중에 운전대가 아예 굳어버렸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한 모델 Y 운전자는 차가 직진만 되고 도저히 회전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고요. 다른 모델 3 운전자는 핸들이 잠기면서 나무에 충돌하고 말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에서만 총 28만 대가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적인 문제인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인지도 완벽하게 지금 가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이미 다른 여러 기관으로부터도 자율주행 같은 핵심 기능들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요.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세관 검색이 강화됩니다.
한국인천공항세관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8월 한 달간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해서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범위, 이 면세 범위라는 것은 $800 이하를 말합니다. 그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시에는 자진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나갈 때, 즉 출국 시에는 $10,000를 초과하는 현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여행자가 증가한 데 따라서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라고 공항 세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서부 지역의 관광 명소 그랜드 캐년, 제 지인도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어제 만나서 또 모임을 가졌던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지금 이 시간 지금 그랜드 캐년 관광 간다고 갔어요. 네, 안전하게 잘 돌아오길 바랄 뿐인데, 그랜드 캐년에서 관광 버스가 전복돼서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애리조나주 북쪽에 위치한 그랜드 캐년 웨스트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관광객 등 56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8명은 헬기 등을 통해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한 관계자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 이 주차장 인근에서 이 버스와 다른 차량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불법 이주자들로 망가져가는, 아니 이미 망가져버린 뉴욕 소식을 좀 상세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뉴욕 맨하탄 중심가인 그랜드 센트럴역, 이 그랜드 센트럴역은 그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의 무슨 서울역 정도 되는 중앙 중심되는 역입니다. 그랜드 센트럴역 인근에 있는 루즈벨트 호텔이 아주 유명하고 유서 깊은 호텔인데, 지금 그 유서 깊은 루즈벨트 호텔 앞은요, 난민 캠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호텔 외 벽을 따라서 세워진 그 철제 펜스 안쪽에는 폭염 속에 200여 명의 불법 이주자들이 그냥 길바닥에 붙어서 앉아 있거나 또는 뭐 누워 있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지역에서 이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주자들입니다. 자국의 암울한 현실을 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미국 땅을 밟은 것은 정말 이해하고 얼마든지 저희가 공감합니다만은, 지금 그들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그분들로 인해서 뉴욕이 완전히 망가져간 상황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의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하지만 현재 그들이 맞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 때문에 맞고 있는 뉴욕의 상황은 정말 너무한 지경입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이주자 수용시설인 루즈벨트 호텔은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 밀려드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거주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방이 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방이 비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 주변에 일종의 뭐 대기열이라고 할까요? 한 200명이 쫙 누워 있습니다. 이들은 씻지도 못하고 뉴요커들이 아침 저녁에 출퇴근하느라 바쁜 그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요, 저 구석진 데 가서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냄새에 쪄드는 상황이죠. 루즈벨트 호텔 주변은 뉴욕의 중앙역격인 이 그랜드 센트럴역과 또 록펠러 센터, 또 명품 거리인 피프스 애비뉴 바로 옆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한복판의 그 어지러운 풍경은 뉴욕이 쏟아지는 불법 이주자 문제로 겪는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갈등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 옆 인도는요, 이주자들이 아예 점령을 해버려서 시민이나 관광객은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뉴욕시청 직원과 경찰이 피자 5판씩을 들고 와서 이주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음식을 달라고 몰려드는 통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뉴욕 시민, 뉴요커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 경찰들이요, 이 불법 이주자들에게 피자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뉴욕이 미국의 심장이라기보다는요, 전쟁터의 난민 수용소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상황은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9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라면서 뉴욕 시민들은 앞으로도 매일 수백 명의 이주자들이 뉴욕에 도착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루에 300명 내지 많게는 500명씩 남북 국경에서 뉴욕과 시카고로 이주자가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자의 유입은 결국 도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까지 치달게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는 그 이주자들이 밀려오자 지역 경찰서를 비워주면서까지, 앞서도 말씀드렸죠, 뉴욕 시민을 지켜야 할 뉴욕 경찰들이 불법 이주자들한테 피자 나눠주고 있다고요. 시카고에서는 시카고 시민들을 지켜야 할 그 경찰서가 아예 자리를 비켜주면서 경찰서가 불법 이주자 수용소가 돼버렸습니다. 그 시카고 경찰서를 비우면서까지 자리를 마련했지만 지난 5월 모든 이주자를 환영해야 한다는 그 가치에 따라서 망명 희망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를 넘어섰다라면서 지난 5월에 비상사태를 시카고는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은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주자들에게 제공하는 그 숙소와 음식 비용을 뉴욕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라는 데에 대한 반발도 지금 매우 큽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네, 뉴욕시는 현재 호텔을 포함해서 약 150개의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주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주자 수용에 하루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올해 초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불법 이주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향후 2년간 약 40억 달러를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라면서 이는 뉴욕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비용의 삭감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뉴욕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또 고령자들을 위한 무료 식사가 있는데 이 고령자들에 대한 무료 식사 프로그램도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살 이하 아동을 위한 무료 종일제 보육이 있는데요. 이 무료 종일제 보육 등의 서비스도 축소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난민 캠프로 바뀌어가는 뉴욕의 모습을 바라보는 뉴욕 시민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뉴욕 모습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한 등급 하향 조정한 것이죠. 3대 국제신용평가사 미국의 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에 지금 무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지금 주목됩니다. 아니, 이미요,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피치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또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라고 그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특히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또 이를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AA 또는 AAA 등급을 받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배구조가 악화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그 강등 이유 중에 하나 거버넌스의 악화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거버넌스의 악화라는 게 이제 풀면 정부가 어떤 지배구조의 악화 뭐 이런 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피치는 또 앞으로 10년간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인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개혁이 없는 한 재정 개혁이 획기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한 고령층에 대한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강등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피치는 제기했습니다. 피치는 신용 여건 악화와 투자 감소 그리고 소비 하락이 미국 경제를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약한 침체로 밀어넣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알려지자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의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만 좀 딱 꼬집어서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이제 한국의 경우는 코스피는 어제 1.9%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1.9% 코스피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18%가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환시장에서는요,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즉 전날 비해서 14.7원이 상승한 1298.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거의 1달러에 1300원을 다시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침은 미국이 했는데
몸살은 한국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이 주한미군 월북 사건과 관련한 유엔군 사령부의 연락에 대해서 다시 응답을 했지만 유엔사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그런 정도 차원이었을 뿐 의미 있는 소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시뮬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북한과의 연락 상황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답변과 관련해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군사 채널을 통한 것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가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화가 아니었다라면서 유엔사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북한이 확인만 해주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고, 우리가 미국이 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한 접촉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따르릉 하고 그 핑크폰,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죠.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유엔사 사령부에 있는 핑크폰, 핑크색의 조그만 전화, 아주 투박하고 오래된 모양의 그 전화, 따르릉 소리가 나길래 탁 받았더니 저쪽에서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뭐 그런 식의 딱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만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잘 받았군요. 그럼 이 월북한 주한미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할 수 없이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냥 메시지 받았다. 니들이 우리한테 보낸 메시지, 즉 주한미군이 월북했는데 그에 대한 그 궁금해서 연락을 취합니다. 라고 보낸 메시지, 그 듣긴 들었어. 하지만 아직 답은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차원입니다. 이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은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응대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자, 매운탕, 찜, 볶음, 그리고 냉면 등에 쓰이는 한국산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그 방부제가 검출돼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그리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장류 제조업체,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이런 장류 제조업체 주식회사 해단지라는 회사가 제조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 이 제품에서 방부제가 허가치를 한참 웃돌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방부제는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이 분말로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판매 중단 그리고 회수 조치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또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 두 제품입니다. 모두가 2kg짜리 좀 큰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한국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섭취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식품점, 한국마켓에 가면 이런 한국산 양념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잘 구별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